안녕하세요. 예측 애널리틱스 실습 조교 배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인공신경망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이 실습 목표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을 해서 왼쪽과 같은 의류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 입력받은 이미지의 의류는 어떤 종류인지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파이토치라는 패키지를 다운받을 건데요. 이번 시간에 파이토치를 이용을 해서 인공신경망을 실습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이 파이토치 내에서 이제 인공신경망에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함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데이터셋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목적을 해서 파이토치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 간단하게 드려보자면 파이썬에서 가장 핫하게 이용하고 있는 인공신경망 패키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개발을 했고요. 코드가 간결하고 구현이 빨라서 인공신경망 입문자에게도 효과적인 패키지다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실습에서 다루기는 조금 코드가 복잡합니다. 아마 말은 간결하다고 하여 있는데 저희는 파이토치로 인공신경망을 구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함수들만 사용하겠다 라고 짚고 넘어가고 파이토치 패키지 설치 방법은 파이토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가 체크해 주신 것만 그대로 따라서 체크를 해 주시고 아래와 같은 이제 이 문구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오른쪽 아나콘다 프롬프트 창에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서 파이토치를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썬 패키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토치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토치 비전이라는 패키지도 자동적으로 설치를 해주는데 파이토치를 제가 설치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토치 비전 내에 이 패션 앤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패키지도 적절하게 다 불러와 주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인 sklearn 내의 뉴럴 네트워크도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도 같이 불러와 주고 폰트도 한글로 야무지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sklearn에서 제공을 하는 이 어큐러시 스코어와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제 좀 예쁘게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좀 커스텀 함수를 짜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함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가를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짜주신 거 그냥 믿고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좀 이쁘게 좀 시각적으로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패키지들도 같이 불러와 줬고요.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션 앱리스트를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건데 어디다가 다운로드를 할지를 지정해주는 요소이고요. 이 패션 앱리스트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전처리된 형태로 저는 다운로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짰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패션 앱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을 때 이 각 이미지들의 이 요소들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상태로 스케일링을 해주는 상태에서 이 패션 앱리스트를 다운로드 하기를 희망하여서 해당 코드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 입장에서는 이 노멀레이제이션 코드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인공신경망 입장에서는 각 변수별 단위를 인지하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숫자만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꼭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0과 1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훈련용 패션 앱리스트를 데이터셋에서 이제 다운로드 해주는 코드를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했고요. 해당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훈련 데이터셋이 다운로드가 되게 되어 있는데 해당 데이터 개수는 이제 6만 개가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6만 개를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6만 개 중에서 5만 개는 훈련용 데이터, 그리고 나머지 1만 개는 이제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이용할 예정이라 이 파이토치에서 제공해주는 이 함수를 통해서 5만 개와 1만 개로 분리를 해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용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셋도 다운로드를 아래와 같은 코드를 입력을 해주면 테스트 데이터셋도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sklearn을 이용을 할 건데 sklearn 내에서 이 멀티레이어 클래시파이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는 모델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 모델 내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이퍼 파라미터 내에는 이 히든 레이어 사이즈라는 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히든 레이어 사이즈가 수업 시간도 배우셨다시피 이제 인공신경망은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 말고도 사이에 이렇게 숨겨진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숨겨진 노드들의 개수를 얼마만큼 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해당 코드입니다. 제가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은 이 왼쪽과 같은 28x 28 의류 이미지를 입력받았을 때 28x 28 이미지를 그대로 입력받은 게 아니라 28 곱하기 28인 784로 쫙 플래튼을 시켜준 뒤 이 플래튼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최종적인 예측을 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784개의 입력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노드 개수가 784개여야 하고,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이제 뭐 히든 노드는 300개, 150개로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든 노드의 개수는 제가 10개로 해두었는데 10개는 반드시 10개여야 되는 이유가 현재 이 구축된 데이터 개수의 이 클래스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히든 레이어의 개수, 히든 노드의 개수는 10개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sklearn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입력받은 데이터는 얘가 알아서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784를 따로 입력해 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10개, 이 클래스 개수인 10개도 따로 표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sklearn이 자동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가운데 숫자인 300과 150만 이렇게 히든 레이어 사이즈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떤 거를 사용할지 좀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중적인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솔버 같은 경우에는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이용을 했는데 옵티마이저는 이제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경사하강,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경사하강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사이즈는 이제 100개라고 제가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 배치 사이즈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래 장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 배우셨다시피 이제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레디언트 데센트입니다. 이때 그레디언트 데센트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요소인데 이 그레디언트를 이제 왼쪽과 같이 모든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도 산출할 수가 있고 보시면 이 검은색이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인데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사용하였던 데이터를 이렇게 검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과 같이 모든 데이터셋을 다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모든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니 그냥 하나만 골라서 그레디언트를 구하자
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과 보라색 사이의 이 중간 성격인 미니 배치의 단위로도 학습을 실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 이번 실습 시간에서는 이렇게 모든 데이터도 아니고 하나만 이용하는 것도 아닌 100개만 샘플링을 해서 샘플링된 100개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뜻이냐면 미니 배치가 이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덜 안정적으로 하강하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데이터를 하나만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산출해서 학습할 때는 이렇게 조금 막 지그재그 하는 식으로 약간 불안정하게 학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비용이 크게 들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미니 배치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와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배치 사이즈는 100개로 입력을 했고 러닝 레이트는 0.001로 시작을 해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제가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리 스타핑이라는 이제 옵션도 제가 주었는데 얼리 스타핑은 이제 딥러닝이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할 때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습을 중간에 중단하라 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얼리 스탑을 true로 하고 마지막 이 옵션을 5로 제가 설정을 해두게 된다면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5번 이상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학습을 중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경우 총 6만 개 중에서 10,000개만 따로 떼서 이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당 함수 옵션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이거를 타이핑을 하고 출력을 코드를 돌리시고 이제 학습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학습을 실시해 뒀는데 6분 정도 걸려서 먼저 실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피팅에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학습 데이터에 타겟 값도 이렇게 같이 넣어줘서 함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이 리쉐입을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데이터의 이 형태가 데이터가 지금 이미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지 데이터를 바로 입력받은 게 아니라 28 by 28인 700 몇이었지? 784 784의 형태로 저희는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되면은 자동으로 784로 인지하고 얘가 학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각각에 대한 학습 과정을 얘가 상세하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매 이터레이션마다 트레인 로스는 업됐고 뭐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해당 이 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6번째 이터레이션 학습이 종료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문구가 뭐라 뜨냐면은 총 5번 이상의 연속적으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리 스탑 하였다 라는 문구가 뜨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현황을 확인해보고 예측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습을 끝나고 나면은 학습 내에 자동으로 트레인 로스가 어땠는지를 포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통해서 트레인 로스가 어떤지 저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요. 로스를 출력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트레인 로스가 어떤 값이 있는지 내가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이제 트레인 로스가 어떤 추세를 갖고 변경됐는지 이제 매트플라립의 함수를 통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았고 이 모델점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 플라팅 함수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보았고, 가장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높았던 지점이 가장 학습이 잘 된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장 학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가장 높았던 값은 어떤 값인지를 출력해주기 위해서 해당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출력하게 되면은 X축인 이터레이션과 Y축인 트레인 로스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매 이터레이션마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최적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몇이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최적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도달한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 지나도 이 빨간색보다 더 높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큐러시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훈련 데이터를 기준으로서는 90%의 정확도가 있었고, 테스트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약 정확도가 87%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이 컴퓨전 매트릭스도 제가 한 게 아니라 SKL련에서 제공해주는 이 컴퓨전 매트릭스 내에서 이 테스트 데이터의 예측값과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타겟 값을 같이 입력을 해주면은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제 제가 만들어둔 이 함수 내에 입력을 해둬서 실제로 출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정오 행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실제 각 옷 종류에 대한 클래스 이름과 뭐 예측된 클래스 정보들의 개수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정오 행렬은 이 대각선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습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 실제 티셔츠를 지금 실제 셔츠를 티셔츠로 잘못 예측한 경우도 종종 이렇게 164건이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셔츠와 티셔츠는 사람이 봐도 뭐 헷갈릴 법만 하기 때문에 높은 값이 나와도 뭐 크게 모델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실제 클래스, 그리고 예측 클래스, 그리고 이 예측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출력되었던 확률값도 제가 이렇게 같이 출력을 해보는 코드를 짜서 돌려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 실제 트라우저라는 옷을 예측 확률이 1에 가까운 값으로 트라우저로 잘 예측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셔츠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렸는지 실제 셔츠로 잘 예측하긴 했는데 확률값이 1에 가깝진 않고 거의 뭐 0.52와 같이 좀 긴가민가하게 아슬아슬하게 맞춘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실제 드레스를 뭐 셔츠로 잘못 예측한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해당 코드를 짜보았고,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데이터셋이 현재 10,000개가 있는데 10,000개를 다 시각화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100개만 샘플링을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전용 테스트 데이터로 따로 할당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X데이터뿐만 아니라 Y데이터 같이 100개를 준비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10x10 플랫을 한꺼번에 그리겠다라는 코드가 되겠고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각 그래프 사이에 간격을 조절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너무 작은 값이 되게 되면은 이 그래프 사이가 너무 다닥다닥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값 바꿔가면서 한번 그림을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테스트용 데이터 내에서 X데이터, Y데이터를 인덱싱을 하고 리얼 클래스는 어떤 값이었는지 그리고 예측된 클래스는 어떤 것이고 예측 확률값은 어떤 것인지를 이 두 줄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려보자면은 이 모델 sklearn 의 모델에 이 predict probability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입력받았던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값을 출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를 통해서 예측 클래스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고요. 이 예측된 확률값에서 가장 컸던 값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따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 이제 argmax라는 함수도 이용을 했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해당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입력받았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 확률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는데 예측 확률값 중에서 가장 컸던 값이 실제 예측 클래스이기 때문에 어떤 확률값이 가장 컸는지를 파악해주는 코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